네, 2부입니다. 제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거 누군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에? 왜?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란 뭐냐면요.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한 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고 그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면 특정 A 정당을 지지해야 되고 특정 B 정당을 지지해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게 이제 능동적 독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하는데 두 번째 테마, 그러니까 7월호에 나오는 거에 보면 능동적 독서에 나오는 거지만 책을 읽으면 우리가 책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박혀야 되잖아요. 읽은 거에 대한 어쨌든 결과물,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문학책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는 어떤 거에서 화도 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것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싹트게 되죠. 또 그렇다고 무한정 싹트는 건 아니지만요. 또 어떤 비문학 책들, 예를 들어 경영책이든 어선 자기 개발서가 됐든 아니면 철학책이 됐든 인문 또 다른 책이 됐든 과학책이 됐든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그 저자가 쓴 거가 왜 썼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쓴 것인지 또 이것이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내 생각은 여기에 어떤 것이 더 들어가 있어야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고 사고도 해서 추론도 하고 추측도 하고 해서 자기가 메모해 가고 그것을 새로운 또 다른 걸로 확산해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결국 비판적 사고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를 이제 잘못 오해하셔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박사들이 그러니까 연구자 있잖아요. 교수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일까요? 또는 연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의학 박사예요. 또는 내가 철학 박사예요. 내가 국문학 박사예요. 또는 어떤 박사일까? 어쨌든 생물학 박사니 화학 박사니 이런 박사들이 있어요. 이 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죠. 읽기죠. 읽기. 아니 다른 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논문을 쓰려면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교는 논문 너무 대충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석사부터 얘기할게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려고 하면 책을 정말로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책을. 그죠? 책을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이거고 이런 거거든요. 박사는 또 어때요? 박사는 석사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도 따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빼고 실제로 책을 정말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책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사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거기에 막 풍덩 빠져가지고 읽기도 하고요. 또 한 발짝 걸쳐가면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서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추측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읽기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나왔더라도 남들이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이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가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옳지 않다면 남들이 막 저렇게 누군가를 매도하는 건 옳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는 그게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슨 비판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 하니까 누군가가 오해한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그르다고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아니고요. 그냥 예로서만 들어볼게요. 실제로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든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경제가, 우리가 장사한테 물어보면 장사가 좋다고 하면 40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장사 안 된다는 말 꾸준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안 좋다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죠.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또는 요즘은 기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원 데이터를 속여가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가려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려낼 줄 안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왜냐면 가려낼 줄 안다는 게 보통 데이터 자체도 속이는 기사들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어디죠? 일요일마다 나가는 할아버지들 많이 나가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태극기 부대의 경우도 아마 자기들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근데 자기들 기준에서는 최순실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나? 아마 정확히 그 사람들 논지는 잘 모르겠어요. 논지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살짝 미안해지네. 그렇지만 이제 대략은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찌됐건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방하라는 것이 과연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나 근거나 데이터들이 사실이냐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을 다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도 판단해보고 다 생각을 해본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거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러고도 그랬다면. 근데 그런 데이터의 그러면서도 정파적 이익에 따라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나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어떤 감정적으로만 내가 그 사람을 예전에 좋아했고 또 좋아했던 사람의 딸내미니까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옳아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거기에 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비판적 사고력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것을 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역량을 어떤 거에는 분명히 사리에 맞게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주제로 가서는 전혀 다른 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대학교 교수들이 비판적 사고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보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근데 막 주장을 해. 근데 그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온 데이터도 근거가 없어. 없는 데다가 가져온 가짜야. 그 가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교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지지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배워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은 내가 읽기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비판적 사고인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활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은 그러면 데모를 열심히 하면 비판적 사고력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것도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뭐가 됐든 어떤 물건을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와 이거 좋다. 우리가 전구담화라고 하면 야 이거 좋다. 이 좋다로 해서 그러면 그 왜 예전에 우리 백열전등 있지 않습니까? 백열전등 이렇게 나와 와 좋다. 근데 이걸로 끝이면 촛불로 그러니까 촛불이 좋다. 백열전등 그 다음에 형광등 나왔죠. 형광등 좋다. 이걸로 끝이었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LED가 나왔잖아요. 조금만 틀어 더 하네.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죠? 근데 또 이 백열전등에서 형광등, 형광등에서 LED로 가면서 이게 좋은 점이 많죠. 뭐가 좋죠? 일단 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뭐죠? 그 전기세도 아끼죠. 그 전기세가 아껴진다는 건 석유값도 아끼게 되는 거고 어쨌든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생각을 제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로 뭉뚱그려서 했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보고 그죠? 분석적으로도 사고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추론하고 추측도 해보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새로운 물건인 것처럼 이러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고력이 이 통틀어서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야 배움이 중요해 이렇게 갔던 그 배움은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고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고력이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책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사고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는 왜 안 생기냐? 교과서에서 왜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생기는데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에 더 충실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꼴이 돼버린 거죠. 교과서를 잘하는 것도 그런 비판적 사고력이 생기는 그런 거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정도가 이게 이제 목적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목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도 배우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통합사회, 사회 이런 것도 가르치고 통합과학도 가르치고 이러는 건데 이거가 시험 위주로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성적의 결과물로서만 받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능력인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는
추론하고 추측하거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수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국어를 하든 이런 거 할 때 추론하고 추측하라는 말 우리 선생님한테 답변을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아이들 그런 거에 나와요. 추측하고 추론한다든지 아니면 논리적 오류를 찾아보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사고하라든지 아니면 분석적으로 무슨 데이터 같은 거 있거나 이러면 분석적으로 막 뭐를 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 과목을 이 교과서를 배우는 그 교과서의 그 단락을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목적인데 이 목적은 어디론가 날려져 버리고 이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달의 무게가 어떻다는 등 닐 암스트롱이 몇 년도에 어딜 갔냐는 등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간 때가 언제였냐는 등 이런 얘기가 더 집중되는 거죠. 닐 암스트롱이 여기 갔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확산해서 머리를 더 확산해서 이렇게 더 공부하고 더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왜냐면 교과서 분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교수들은 또 어때요? 자기가 화학가야, 자기가 과학가야, 자기가 수학가면 어떻게든 더 많이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넣었죠, 책에다가. 더 많은 것을 넣어줘서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것을 넣어주고 싶어서 교과서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가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들 학과 나온 아이들 어디 가서 학원 강사를 돼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까요? 뭘까요? 수학 교과서든 뭐든. 그러니까 늘상 수학 교수 협의회니 이런 데랑 또 그렇지 않은 쪽하고 이렇게 맨날 부딪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왜 교과서를 이렇게 어렵게 내? 이런 거 내지 않아도 의대 가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어떠니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 안 배워도 아니 미적분 같은 거 미분 의대 가면 미분 꼭 배운다던데요. 미분을 왜 내가 그래서 치과 의사한테 미분 배우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왜 배웠대요? 몰라요. 근데 배우니까 재밌긴 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 배우니까 뭐 이런 거. 대학교의 수학 교과서요. 제가 뭐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교 때 배우는 수학 교과서요. 제가 수학과 다니는 친구에게 우연찮게 받았던 수학 교과서 정말로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잠깐인데 한 3, 40분 잠깐 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뭐 수학 그렇게 수학이 기호가 아니라 말로 풀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제 말은 어찌됐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제가 좀 전에 교과서 얘기한 이유도 여러 가지 측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교수들은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수학 교과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수학과 나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응? 그 강사나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물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매번 대립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비판적 사고력을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또는 이렇게 두껍게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보죠. 꼭 그래야만 했나? 그렇지만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그렇게 배워야 뭐 되는 거 아니야? 또 요즘 세상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세상은 얼마나 많이 그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제대로 배워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옳고 그른지 그것이 어떤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데이터 자체가 흐트러졌는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학교 내의 과정인 거거든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꼭 물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혹시 촬영을 하게 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은 꼭 배워야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꼭 뭐 좋은 대학, 뭐 서울대, 연구대도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걸로만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라. 그 제대로 된 공부는 독서이다.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것은 독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능동적 독서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측면을 가지고 내가 다시 또 어떤 논리적 오류를 찾아가는 거고, 그것이 내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돼야 수학 문제도 잘 푸는 거고, 과학 문제도 잘 푸는 거고, 화학 문제도 잘 푸는 거고, 물리 문제도 잘 푸는 거고, 사회에서 해석하는 것도 사회를 보는 그 해석하는 것도, 사회를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것도 결국은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처럼 이번 6월호에 나오는 것처럼 고정관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래, 고정관념 깨면 좋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분해해서 이해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제가 12개월로 나눴잖아요. 단계예요, 단계. 그게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간다는 걸 느낄 때, 선생님이 비판적 사고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저는 꼭 그래서 이 나침반 36.5도의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만약에 배워서 뭐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도, 왜냐면 학교에서는 수업 진도 나가기 바쁜 것이지 비판적 사고력을 그렇게 가르쳐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책을 많이 읽은 애들만 그냥 똑똑해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월간지에 넣어서 우리 월간지에서 제대로 짚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도약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아이들에게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도 넣어놔 있고요. 또 교과서에서 찾아서 그것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정말 그 아이가 A급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이것을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존심이 상해요. 서울대 안 가면 어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울대 안 가고 하버드대 가든 뭐가 됐든 대학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해 가서 자기가 사명감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논리력, 또 사고력, 추리력, 또 추론, 또 종합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 이런 또 대안적 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